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8 2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885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도 배우고 또 함수도 배웠죠. 이제 부등식을 배우는데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죠. 방부등식을 함수로 처리해서 풀 수도 있고 또 함수 문제를 방부등식으로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대수적인 문제고 바로 함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자, 이럴 때,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자, 그래프로 생각할 때, 자, 좌변도 y를 붙이고, 우변도 y를 붙이면, 맞죠?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뭐다 크다고 돼 있다는 말은 항상 y 값이 크기 때문에 y 값이 항상 크다는 뜻은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y꼴 0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x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바로 뭐다? 그래프에서의 우리가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쪽 부분이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꼴이 있나요? 이 꼴이 없죠. 이 꼴이 있다는 말은 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꼴이 없기 때문에 자, 이 x축과 만나는 부분은 우리가 뭐다? 방금 뽕을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 범위 쪽에 있는 그래프가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쪽 부분이 바로 이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886번도 어떻습니까? y fx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 0이라는 바로 뭐 x축보다 이번에는 작다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즉 y 값이 x축에 있는 y 값은 제로잖아요. 그죠? 그보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과 같은 부분까지 이야기하니까 자 같은 부분이니까 자 이 마이너스 1과 3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참수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바로 무엇을 적어주면 되겠다? 바로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데 자 이퀄이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이 마이너스 1과 3도 뭐가 되겠다? 해당이 되어서 각각 무엇을 붙여주면 되겠다? 이퀄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우리가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그래프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바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범위 그리고 아래쪽에 있거나 또 같아도 된다는 말은 그 교점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범위를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88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어떤 하나의 직선, 1차 함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럴 때 2차 함수와 직선이 자,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베타가 되고 하나는 바로 델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바로 하나는 알파가 되고 하나는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887번을 보면, 자, fx, 즉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의 x 범위를 구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좌변에도 y를 붙이고 우변에도 y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y 꼴 0이라는 x축보다 어떻게 된다? 자, 작다고 했으니까 즉 어느 부분 아랫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범위는 바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X축과 만나는 부분, 알파 부분과 이 감마 부분은 방금 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 범위에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알파보다는 크고 감마보다는 작다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콜이 없으니까 자, 만나는 거점은 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꼴을 붙일 필요 없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fx와 gx 지역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y꼴 fx와 y꼴 gx를 봤을 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어디에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곳까지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만난다 그러면 바로 이 지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죠 y값이 더 큰 부분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2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두 부분의 무엇을 바로 x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꼴이 있으니까 이 만나는 점까지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x 범위를 적어주면 베타보다는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죠? 자, 이 콜이 있으니까 만나는 부분까지는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델타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89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어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좌변을 y로 두고 우변을 y로 뒀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 꼴 0, 즉 x축보다 어떻게 아래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얘가 y 꼴이 되면 결론적으로 자, 마이너스 4와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x 절편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x 절편이 된다는 말은 이 2차 함수는 바로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요 작은 이 x 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고 바로 큰 절편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자, 작다는 말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바로 x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꼴이 없으니까 교점인 마이너스 4와 1은 무엇이 된다? 빵구 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 뭐로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보다는 뭐가 되고 x가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시켜 놓은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 바로 사이 범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 즉, 근이 된다. 교점의 좌표가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요게 이 이차 함수 자체, 이차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바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두 건 바로 뭐가 된다? 사이 범위를 바로 적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4와 1 사이 범위를 적어주면 된다. 그 사이를 어떻게 외우라 했죠? 요게 시오자 모양이 되니까 그죠? 시오자 모양이 되니까 사이 범위로 생각해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두 것 마이너스 4와 1 사이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에 바로 무엇이 된다? 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바로 사이 범위를 생각한다. 그 사이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근 사이를 의미한다. 즉, 이 x는 작은 놈보다는 크고 큰 놈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바로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물론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890번도 마찬가지로 좌변을 이렇게 y로 두고 우변도 y로 뒀을 때 바로 우변은 y꼴 0이니까 x축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즉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니면 같다. 즉 만나는 교점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까? 바로 21, 21, 1, 2로 적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y 꼴 2x-1과 x-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즉, 이 2차 함수 또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y에다가 0을 넣으면 자, x 값이 2분의 1과 2가 나왔죠. 그 2분의 1과 2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x 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작은 쪽이 바로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큰 쪽이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y꼴 0,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쪽에 위치하라? 위쪽에 위치하라. 즉 x축보다 위쪽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자, 이 꼴이 있으니까 교점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의 x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작은 2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이퀄이 있으니까. 자, 또는 x는 누구보다 2분의 1, 2보다는 더 뭐하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프로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바로 쉽게 그냥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된 꼴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보고 이 2차 부등식을 무엇으로 본다? 먼저 방정식으로 보란 말입니다.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2분의 1하고 1이 2가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2분의 1하고 2가 근인데 바로 부등식인데 이번에는 자, 이 2차식 자체가 더 크죠. 더 크면 이 크다는 것을 보고 가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해. 가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 작은 놈보다는 뭐하다? 더 적고 또는 큰 놈보다는 뭐하다?
더 커야 되겠죠. 그죠? 큰 놈보다는 더 크다. 그런데 이퀄이 있으니까 이퀄은 그냥 따라 붙여주면 되죠. 왜? 만나는 점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가의 법이나 근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 두 개, 2분의 1과 2에서 가해란 말은 작은 놈보다는 더 작은 쪽, 큰 놈보다는 더 큰 쪽에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0보다 작다일 때는 바로 뭐다? 사이 범위로 0보다 크다 할 때는 가의 범위로 적어주면 되고 이퀄은 있으면 붙여주고 없으면 안 붙여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에서 이 좌변이 바로 인수분해가 될 때는 바로 사이 범위, 가의 범위 형태로 나타내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89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변을 y꼴로 붙여주고 우변도 y꼴로 붙여준다면 자, 우변은 x축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자, 위쪽에 있는 범위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봅시다. 인수분해를 하면 자, 363이 지금 보면 공통인수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자, 이 뒤에 있는 요 2차식이 뭐가 됩니까? 완전제곱이 된다는 말이죠. 완전제곱.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완전 제곱일 때는 여러분들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찾는다?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자,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 뒤에 있는 상수 값이 얼마입니까? 0이 돼버리죠. 1,0이 바로 꼭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2차 함수가 1,0에서 뭐한다? 접해버린다는 뜻이죠. 그죠? 접해버리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어야 되고 이 접하는 이 꼭지점 자체가 바로 접점이 되는데 얘가 바로 1,0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모두 다 위에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지만 딱 한 군데가 어떻습니까? 위에 있지 않죠.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요 꼭지점. 요 놈은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땅구 뻥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왜? X축과 만나는 부분은 제외하니까.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때는 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X값, 모든 X값이 다 해당이 되는데 1은 해당이 되지 않죠. 따라서 X는 1이 아닌 자,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는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렸을 때는 보세요. 안 그렸을 때는 자, 이 2차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x는 우리 부등식에서 실수만 취급하잖아요. 그죠?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0보다 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되는 것이 언제 0이 됩니까? 바로 x가 1이 되버리면 y값이 0이 되죠. 따라서 x에 1이 들어가면 y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바로 x 이꼴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등식도 우리가 이 좌변꼴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 범위 가의 범위로 가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대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여러분들 0보다 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이 꼴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답은 1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왜?
이 꼴이 있다라면은 x축과 만나는 정도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그때는 답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1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때는 답이 바로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92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좌변도 y를 붙이고 우변도 y를 붙이면 이 2차 함수가 바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자, 같은 부분까지 즉 만나는 곳까지를 우리가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식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자, x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여기는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꼭지점이 얼마가 되겠다? 꼭지점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났으니까 바로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바로 요 x-3이 0이 되는 x값이 3이죠. 자, 3을 대입하면 뒤에 상수 부분이 0이니까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바로 3,0이 꼭지점이니까 꼭지점 자체가 X축 위에 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바로 X축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x값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y 꼴 0은 x축인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만나는 곳은 있습니까? 예, 만나는 곳은 딱 한 점이 있겠죠. 그죠? 바로 이 꼭지점에서 x축과 만나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점은 3,0 한 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92번은 정답이 x 이퀄 3 이렇게 바로 방정식처럼 바로 근이 해가 딱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인수분해를 하기 싫으면요. 하기 싫으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대칭축이 되니까 대칭축을 기반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자,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 맞습니까? 이 a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고요. b는 바로 x항의 개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바로 x 이꼴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y좌표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x 자리에 3을 넣으면 꼭지점에 y좌표를 알 수가 있죠. 여기 3을 넣으면 3의 제곱이 9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자 x 자리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3이 있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꼭지점이 3,0이다. 그러면 x축에 바로 접하게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도 대칭축을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가 X축과 접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없고 바로 만나는 곳, 바로 X 이꼴 3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근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2차 부등식을 풀 때 좌변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x-2의 제곱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무엇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좌변이 모두 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같은 쪽에 만나도 되는 부분까지 다 X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X-2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X는 모든 실수가 바로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다. 이 부분만 체크했죠. 그러면 절대로 얘는 2가 되면 됩니까? 2가 돼버리면 0이니까 그죠? 바로 0보다 크다 해서 바로 해가 될 수가 없죠. 나머지는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이때는 x가 무엇이 아닌 2가 아닌 모든 실수로 이렇게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작을 수가 없고 같을 수는 있겠네요. 방금 이 문제처럼 언제 0이 될 수가 있습니까? x가 2일 때 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x 이꼴 2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요. x-2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달라고 했죠.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작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바로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좌변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었을 때는 이 네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프와 연동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자주 나오니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답으로 체크해 주기 위해서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9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무엇을 붙인다? y를 붙이면 되는데 자, 이 자체는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빠르게 뭘 체크한다?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니까 대칭축이 바로 x 이꼴 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y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y좌표를 찾아보면 2의 제곱이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 플러스 5가 되어서 얼마 된다? y좌표가 1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꼭지점에 바로 x좌표가 2고 y좌표가 1이 됩니다. y좌표가 1이 된다는 말은 이 1은 x축보다 위에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x축과 절대로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꼴 0이라는 바로 뭐 x축보다 작은 부분 즉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해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 일단은 이 x축하고 교점이 없잖아요. 그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방정식으로 말하면 근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를 체크하면 반제곱이면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가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가 돼서 음수가 나오죠. 바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흑은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이 2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894번입니다. 자, 좌변을 y로 두고 우변을 y로 두면 자, 우변은 바로 무슨 축? x축이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지점까지의 x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래 무엇입니까? 바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가 바로 x 이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y 값도 한번 찾아볼까요? y 값을 찾아보면 제곱하면 얼마 되죠? 9분의 4가 되네요. 따라서 3 곱하기 9분의 4 플러스 자,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니까 3으로 한번 통분시켜 보면 3분의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는 3분의 6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3분의 10 마이너스 8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꼭지점의 y좌표가 3분의 2가 된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그래프 또한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즉,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판별식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4분의 d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d를 체크하면 되죠. x 계수가 짝수입니다. 반의 제곱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가 3, c가 2니까 3 곱하기 2면 6이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게 맞죠. 음수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흑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이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그래프는 이 바로 x축보다는 모든 바로 그래프가 모두 다 어떻게 x축보다 위에 항상 존재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따라서 894번의 정답은 자, 해는 모든 실수가 바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 자, 흑은이 나오잖아요. 흑은이 나온다는 말, 저 D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흑은이 나온다는 말은 X축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붕 뜬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 만약에 0보다 작은 부분 범위를 체크하려고 하면 모두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없죠. 따라서 해가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는데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매번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왜?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895번입니다.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하죠. 그죠?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 좌변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자, 이 식 자체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보이나요? 바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방정식처럼 생각하면서 자,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0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무슨 범위로 생각하면 된다? 사이 범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사이 범위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등식을 풀 때 이퀄은요. 자, 있으면 따라가면서 이퀄을 붙여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 이퀄이 없으면 각각 이퀄을 붙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사이 범위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69번은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죠. 자, 음수로 놓고 사이 범위, 가의 범위를 체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사이 범위, 가의 범위가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 좀 불편하니까 양수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좌변과 우변을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이 되고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0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계속 0이죠. 그런데 자,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1을 좌변, 우변,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보입니까? 자,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좁으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은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방정식처럼 생각하면서 자,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작은 게 마이너스 1, 큰 놈이 누구입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사이 범위입니까? 가의 범위입니까? 자, 바로 가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가의 범위란 작은 놈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놈보다는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이퀄이 없으니까 이퀄은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요. 사이 범위, 가의 범위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이 범위, 가의 범위는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무엇일 때, 양수일 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897번입니다. 자,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게 보이나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x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즉, 마이너스 8의 반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인데 그거의 제곱이 16이 된다는 말은 이 좌변의 식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범위만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든 x값을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4는 절대로 해가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을 때는 바로 네 가지 유형을 체크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898번입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자, 따라서 4x를 이항해 버립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좌변은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이나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보이죠?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맞나요? 자, 그런데 0은 될 수가 있나요? 언제? 바로 x가 2일 때죠. 그죠?
따라서 x가 2일 때 바로 0이 되니까 바로 x 이퀄 2가 바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899번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해 버리죠. 왜? 플러스로 만들어주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바로 우변에 적을 것을 좌변에 먼저 적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많이 봤던 바로 2차 시간입니까? 바로 흑은이죠, 흑은. 맞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바로 x 세제곱 이꼴 1에서 나왔는 바로 2차식이잖아요. 그죠? 오메가라고 기억이 나나요? 그죠? 자, 바로 흑은입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요.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b제곱 1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음수가 됩니다. 흑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2차 함수로 보고 x축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 흑은이 되었기 때문에 x축과 절대로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x축이 여기라면 바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x축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므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y 꼴 0이는 x축보다 큰 부분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 x 모든 값에 대해서 모두 다 항상 바로 x축 위에 있으니까 항상 값이 바로 y 값이 항상 크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x는 모든 실수가 바로 이 문제에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를 다 가질 때 x가 모든 실수를 가지도 항상 x축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항상 바로 이 식을 항상 성립시켜 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90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00번도 마찬가지로 자, 한쪽으로 모으면 x제곱을 먼저 적어준다면 자, 전개해서 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우변에 적을 것을 좌변에 적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로 0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식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판별식을 빨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반의 제곱이면 1이고 마이너스 ac면 4가 되니까 음수가 되죠.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자, x축과의 교점이 없죠. 바로 흑은을 가지니까. 자, 따라서 이 그래프 또한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x축이라면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자, X축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위로 붕 뜬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흑은을 가진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X축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질문하는 것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달라고 하죠. 0보다 작은 범위,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진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처럼 바로 허그를 가질 때는 그래프를 살짝 살짝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90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먼저 주어졌고요. 그 이 해를 보고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달라고 하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901번은 이 2차 부등식 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이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 범위가 된다는 말은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7이 바로 근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고 7이 근이 되려면 x 마이너스 7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사이 범위니까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바로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1이 곱해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해줘서 계산해주면 x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바로 0보다 작다.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퀄이 둘 다 있다면 여기에 이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902번은 바로 어떤 범위로 나왔습니까? 바로 가의 범위 형태로 나타났죠. 그죠? 따라서 자, x가 3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3이 방정식으로 본다면 3을 근으로 가져야 되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5를 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가의 범위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되어야지 가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에 보면 이퀄이 있으니까 이퀄은 원래 부등식에 이퀄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2차 부등식에 바로 해가 자 다음과 같이 가의 범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개만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03번은 5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말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x-5의 제곱 형태로 나오면서 얘가 0과의 관계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이 2차식 완전 제곱식이 바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만 표현해주면 5일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5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5가 돼버리면 0이 되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2차 부등식 형태가 이렇게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1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6일 때만 바로 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얘가 0과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6일 때만 돼야 되니까 0보다 크면 안 되겠네요. 0보다 작아야지 해가 없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6일 때만 바로 해가 되라고 했으니까 0일 때는 바로 해당이 되어야지만 x 이퀄 마이너스 6이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개를 하면 x 되고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2차 부등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905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901번에서 904번 문제보다는 이 905번과 906번 문제가 시험에 훨씬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로 나오는 거죠. 이 2차 부등식의 다음과 같아요. 그럴 때 이 바로 x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을 보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양수잖아요. 그런데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가의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가 어떻습니까? 가의 범위로 나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8이 해가 되려면 2차 부등식을 작성해주면 x 플러스 2와 바로 x 마이너스 8의 형태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마이너스 2와 8이니까 작은 놈보다는 더 적고 큰 놈보다는 더 큰 바로 가의 범위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에 2x와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28이 16이 되겠네요. 이거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A는 바로 무엇이 된다?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B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풀어도 된다? 자, 이 2차 부등식은 이 경계값 마이너스 2와 8이 항상 무엇이다?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근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바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바로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와 8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해를 구했을 때 이 마이너스 2와 8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6이잖아요. 6은 바로 x제곱의 개수분의 x개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6이 되죠. 마이너스 16은 x제곱의 개수의 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2차 부등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바로 근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06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실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을 보니까 0보다 작으니까 바로 사이 범위인데 해도 이렇게 사이 범위로 주어졌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3과 1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바로 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한다면 x에 마이너스 3이 근이 되려면 인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1이 근이 되려면 바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2차 부등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사이 범위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자, 바로 x의 개수인 a가 바로 무엇이 되고 2가 되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바로 2차 부등식의 이 경계값은 바로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다? 마이너스 3과 1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는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의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이 2가 되는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는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어서 자 a는 2, b는 마이너스 3으로 동일한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등식을 무엇으로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